7월 18일 법률방송 러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더욱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제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홍영표 위원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시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기적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 4당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선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선 사개특위 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심 끝에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이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기로 한 민주당 결정은 선거제도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사개특위는 더욱 험로가 불가피합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에 반대하며 이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개특위를 선택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게 될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불법 해상 오염 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철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문제나 논란의 소지 없이 공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부지에 포함된 땅입니다. 원래는 어민들이 치어들을 키우고 방류하는 육상 양식장이 있던 곳입니다. 화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철거가 한창인데 부서져 있는 석재 자재와 폐목재, 철제 구조물 등 여기저기 건물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쌓여 있는 건물 폐자재 사이로 이곳저곳 성면 슬레이트가 눈에 띕니다. 성면은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어 WHO,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 만큼 성면 해체나 철거 공사는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주변에 방진막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성면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동벌하고 강릉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그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 화력발전소 삼성물산의 해양고용공사에 대해서 화력발전소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라며 산자부의 책임을 떠넘겼던 강릉시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성면 작업 자체가 어쨌든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해치 제거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본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렇다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갖고 제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건강위협 등 주민들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작업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의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속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성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고 작업하도록 이제 관리를 계속해서. 성면은 노동부 말대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성면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따로 폐기해야 하고 일반 건축 폐자재와 함께 폐기하는 건 엄연한 관련법 위반입니다. 성면은 시군에서 지정된 폐기물 업체가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강릉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적법한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면이 포함된 양식장 철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환경단체와 그리고 강릉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함께 1차로 이제 동부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파쇄석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석회석 사용 그리고 이제 오탁 방지물 등에서 이제 불법 공사한 것들이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두고 있는 안인화력발전소 시행사 에코파워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불법으로 파쇄석을 바다에 투하해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오염 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 성면 철거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도 왜 관할 강릉시와 소관 정부 부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서검사에 대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인사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기각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다.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안 전 검사장을 질타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듣던 안전검사장은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으며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과 같은 동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련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이른바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목소리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남성 목소리 녹음 내려받기가 유행 아닌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 가드입니다. 누구세요? 좀 그냥 가세요. 자기가 좀 받아줘.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이른바 택배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물은 공구, 이름은 이막춘, 두진배, 왕용포 등 무시무시한 이름들을 쓰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공포감을 반영한 웃을 수만은 없는 씁쓸한 세태입니다.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안에서조차도 자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불안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주거 침입 문제라든지.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전체 성폭력 총 305건 가운데 강간은 105건으로 전체 주거 침입 성범죄 사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 사건 비율은 21% 정도입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5건 가운데 1건이 강간인 반면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3건 가운데 1건이 강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피해 여성에겐 평생의 악몽으로 남을 강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이나 특히 주거침입 미수가 적용되는데 솜방망이와 같이 처벌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입니다. 이른바 면식범에 의한 소행, 사귀다 헤어진 남자나 사귀어달라고 쫓아다니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우인데 현행 스토킹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을 따로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고 폭행이나 강간 등 별도의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처럼 통상 단순 경범죄로 최대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범죄라 하더라도 저는 그 벌금 액수 자체는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에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모두 7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법안은 전부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괴롭힘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토킹은 단독으로 처벌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스토킹의 엄중함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주거침입 강간의 경우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처럼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입니다. 특히 주거침입 미수의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어제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목적 주거침입이 명백한 경우 미수범을 포함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옛날 주거침입하고 지금 주거침입하고는 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정도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그런 주거 침입을 그냥 단순한 주거 침입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택배 배달 등 특정 상황에서 남성의 음성이 보이스가드라는 이름으로 횡행할 정도로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증권금융범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시장 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미공개 정보 이용 입증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버 도박 3,625건을 단속해 4,87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코치 손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7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